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사과 재배 면적이 줄고 있지만 강원도는 지난 10년 동안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 경북에서 강원도로 북상하면서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데요. 사과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새로운 작목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강원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은 1,679헥타르로 10년 전 516헥타르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정선과 양구가 각각 258헥타르로 가장 많고 홍천, 영월, 평창 등 영서 전역에서 고르게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에 강원도 사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전 0.5%에서 이제 5%까지 급증했습니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11도의 서늘한 기후와 일교차가 커야 잘 자라는데 지구온난화로 사과 주산지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점차 북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도 사과 농사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후에 잘 자라는 품종을 개발하고 신종 병해충에 대응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기상재해를 계속 입기 때문에 얼마나 내재해성 품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기상재해를 예측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술 개발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과와 함께 대표적인 국산 과일로 알려진 배의 경우 작년 강원도 생산량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000톤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냉해와 우박 피해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 경향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사과 수요도 이처럼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수화상병처럼 한 번 걸리면 회복 불가능한 병해충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각 시군이 토종다래, 체리, 백향과 등 새로운 작목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체리나 백향과 같은 경우는 점차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목을 저희도 미리미리 시험 재배해서 농가에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달라진 기후와 달라진 소비자들, 꾸준하고 묵묵한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농촌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달 강원 영서 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2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월간 기후 정보에 따르면 2월달 강원도 전 지역의 평균 기온은 1.3도로 영하 1.1도였던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았고 춘천과 원주, 인제 등 영서 지역은 2월달 평균 기온이 1.3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강수량도 강원 영서 지역은 67.3으로 30.1mm였던 평년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강원 동해안에서 청어와 복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잡힌 청어는 모두 14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톤에 비해 50% 이상 늘었고 지난 3년 평균 어획량 63톤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복어도 올해 들어 418톤이 잡혀 지난 3년 평균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오징어와 문어 같은 두 종류와 가자미 등이 잘 잡히지 않으면서 전체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30% 감소했습니다. 깎였던 지역 화폐 할인율이 다시 오른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국회에서 예산이 부활하고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 규모도 윤곽이 잡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강원도 17개 시군의 할인율과 발행액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김도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매월 1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은행 앞에 줄이 늘어섭니다. 할인율이나 구매 한도가 늘어나는 달이면 줄은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올해 지역화폐 국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진통 끝에 예산 3천억 원이 살아나 강원도 지자체에는 173억 4천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8.5%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자체 예산으로만 감당해야 했던 지자체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뒤늦게라도 국비가 더 추가가 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춘천시는 국비가 새로 편성되면서 춘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7% 할인율은 그대로지만 매월 33억 원이었던 발행 규모를 50억 원으로 늘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과 추석이 있는 9월에는 10% 특별 할인 판매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할인율이 10%인 속초와 태백도 발행액과 개인별 구매 한도액을 증액했습니다. 줄였던 할인율을 다시 올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강릉은 8%에서 10%로, 동해는 6에서 8%로 상향하고 철원과 양구, 고성, 영월은 5%에서 10%로 할인율을 복원합니다. 국비가 없어지면서 지원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던 화천군도 이번 달부터는 1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척과 홍천, 인제, 평창, 정선은 지원 한도와 발행 규모가 이미 법적 최대치라 예산 일부를 국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상인과 시민들은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상품권이 많이 나오면은 시장이 많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딴 거를 좀 줄이더라도 우리 이거 지금 완전 시장 상인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당 소상공인들 식당도 저는 식당에서 꼭 잘 써요 이거. 지자체와 시민 모두에게 호응이 높지만 정쟁의 대상이 된 지역화폐 정책. 앞으로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화폐 효과 입증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는 14일에 개막하는 제39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 원주 지역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참여하는 강원 공동관이 운영됩니다. 강원 공동관은 코엑스 1층과 3층으로 나눠 운영되며 1층에는 음파 운동기, 피부 미용 등 15개 업체가, 3층에는 고압 산소 치료기, 휴대용 엑스레이 등 11개 업체가 전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출 28억 등 모두 50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서 김혜란 전 중앙지법 판사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김 전 판사는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되는 노용호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본선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에서는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 상근 부대변인, 허인구 전 지원방송 사장이 경선을 벌였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어제와 오늘 한 의원과 허 전 사장의 결선 투표를 통해 국민의힘의 후보를 결정짓습니다. 공무원들을 향한 폭언과 막말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이춘만 인재군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7일 춘천 MBC에서 보도한 이춘만 인재군의장의 폭언과 막말에 대해 인재군 공직자와 인재군민에게 사과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 의장을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도당이 윤리심판원 회부를 통보한 직후 이춘만 인재군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 절차도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강원도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는 12명입니다. 강원도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과 경기, 충북과 충남, 전북과 전남, 경북과 부산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전체 한랭 질환자 수는 경기도가 7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강원도로 54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강원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이고 경북은 울진, 영덕, 포항 등 모두 9곳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전력 설비 등이 파손되며 일어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봄철 강풍에 전력 설비 파손으로 인한 산불은 2019년 고성군에서 1,267헥타르를 태운 대형 산불과 지난해 3월 강릉에서 수목이 넘어지며 전선이 끊이며 121헥타르를 태운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29일까지 강원도 특화산업인 스마트 관광 분야의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ICT 기반 스마트 관광 분야의 예비 창업자와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2,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전문가 멘토링, 지역기관 연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단계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팀에게는 투자 설명회를 통한 투자 유치 기회와 마케팅 지원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이어집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축산 허가 등록 농가 8,138호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 기준과 소독 방역 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사육 등에 대해 정기 점검을 벌입니다. 18개 시군이 주관하는데 사육의 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 사육 지역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강원대는 농림수산식품정보원과 강원도 지원이 확대되며 식사 준비 단가가 기존 4,000원에서 최대 6,000원까지 확대된 만큼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학기 개강 뒤에도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학생이 이 사업을 통해 1,000원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수산정보원과 강원도, 강원대의 지원금과 동문 등의 모금 캠페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봄 나들이철이 다가오면서 강원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행 캠페인을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동물병원 등 반려인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서 2m 이내의 목줄 착용을 비롯한 안전준수 사항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반려동물의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동물 등록 변경 사항을 알릴 계획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가 어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허영 후보는 70년 동안 민주당이 깃발을 꼽지 못했던 춘천에서 자신이 4년을 일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중단 없는 춘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출범식에서는 정재웅 강원도 의원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황한주, 이원규, 김기석, 이기원, 전상규, 이범준, 손민지 등 7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강릉시 의회가 제2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배용주 강릉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발송했습니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강릉시의 전주 인구 문제의 돌파구가 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이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는 워케이션 지역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한 대기업 직원들이 춘천 이상원 미술관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15개 기업과 단체가 춘천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